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책 얼마나 읽으셨나요? 저는 많이 못 읽었는데요. 제가 읽은 몇 안 되는 책 중에서 한 3권 정도 아니면 4권인가 5권 정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 대한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셨고 근데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리네요. 읽던 책을 마저 읽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책을 동시에 한 5권 정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시에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갑자기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책을 거의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인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책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뒀죠. 이게 굉장히 유머 코드가 저랑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우습고 모순적이고 또 얼마나 고양이가 보기에 위선적이고 좀 가소롭고 좀 웃기고 그런 것처럼 인간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이 보는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좀 인간을 희화화하는 거죠. 고양이의 시선을 빌어서. 사실은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기 어렵고 좀 좋지 않아 보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하면 좀 그랬기 때문에 고양이의 시선을 빌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고양이 자체도 웃깁니다. 고양이도 자기 셀프 희화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학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비꼬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공감이 됐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인간이어서 슬프고 내가 인간이어서 기분 나쁘고 내가 약간 모욕당한 것 같고 치욕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분이 순간적으로 좀 모멸감이 있지만은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 내 내면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남 눈에는 이렇게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또 웃겨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인간 자체를 돌아보고 나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행호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다. 고양이의 시선을 빌려 냉소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모순을 꼬집지만 역설적이게도 꼬집는 너 또한 모순적이다. 진짜 여러분 왜 이렇게 문장을 잘 쓰세요? 저도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전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너 진짜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너 진짜 위선적이다 이렇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시간 안에 사니까 시간이 바뀌면 시간은 이제 변화를 주잖아요. 꽃도 시들게 하고 뭔가 죽게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시간인데 우리도 시간이랑 같이 살고 있고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저는 당연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모순적인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나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그냥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할 마음도 없고 그거를 보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너 예전에는 개인주의가 최고라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사람들을 돌보라고 진짜 넌 모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말투나 억양에 안 좋게 비난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냥 좋게 생각하면 내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방향대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문구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고쳐 써야 되고 스스로도 나도 고쳐야 되고 인간은 변한다고 믿고 그리고 변해야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나쁜 모습 계속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점을 개발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뭔가 포기하는 듯한 그 문장 별로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제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별로야. 나는 안 바뀌어. 나는 고쳐 쓰지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남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같은 선상에서 손절 문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소신 발언. 저도 사실 손절 같은 그런 절교 같은 거 해본 사람 2명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저도 미성숙했고 그 사람을 품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람과 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 아픔이 있다고 더 이해하고 품는 게 돼야 되는데 손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품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내가 제발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손절 안 하고 살아라. 내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고 싶습니다. 조금 거리 두는 것도 손절보다는 나은 방향이죠. 그걸 너무 집착해서 지금 당장 너를 바꾸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의 지금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그걸 바꾸고 싶어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 말 좀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적힌 건 아니지만 인간의 진짜 모습,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을 웃기게 이렇게 적어둬서 너무 공감도 많이 되고 훌륭했다고, 통찰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관찰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인간의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은 되게 너무 딱 꼬집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너무 좋았고 제가 책을 매해 읽을 때마다 그 해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꼽아서 따로 리스트업을 해두거든요. 근데 이 책이 거기에 리스트업 되었어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책은 아까 그 책이 소설 분야잖아요. 그 약간 클래식 소설 분야 카테고리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문학 소설 고전입니다. 분노의 포도인데 이게 1권이랑 2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권도 이 정도 두께인데 2권도 이 정도 두께이고 근데 1권은 지금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인간 생존 문제를 다룬 책이고 이게 40년대 미국 사회를 이제 그린 거거든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맞나? 그때로 넘어가는 그 혼란의 시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이제 은행이 다 가져가고 나라가 관리하고 하면서 그 갈 곳 잃은, 일자리를 잃은, 땅을 잃은 농부들에 대한 한 가족에 대한 걸 그렸는데 인간 생존을 너무 처절하게 그리고 이제 약간 세밀화라고 그러나? 맞아요? 엄청 세밀하게 그리는 거 그거 세밀하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런 그림처럼. 그래서 첫 파트부터 되게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고 여기에는 갈 곳 잃은 절박한 낭떠러지에 있는 듯한 이 가족이 인간도 믿었다가 신도 믿었다가 상황도 믿었다가 물건도 믿었다가 여러 가지의 의지를 하는데 결국은 다 잘 안 돼요. 되게 정밀하게 모든 게 묘사가 되어 있고 물론 그 인간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상황적인 거 그리고 내면까지도 엄청 정밀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엔딩이 눈물 날 것 같아. 뭐 말하고 있었지? 네, 아무튼 엔딩 부분에 보면은 인간이 정말 강인하다고 느끼고 그 생명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막 뭐 인본주의이거나 인간 찬양주의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적힌 이 인간의 위대함이랄까요? 아니면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그 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돕는 마음 그런 게 엄청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이렇게 딱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읽으면서 중간중간도 진짜 많이 울었는데 엔딩 부분 읽고 한참 울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게 울게 되는 포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그랬답니다. 막 그렇다고 감동이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담담하게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에는 인간이 이럴 수도 있겠다. 상식을 벗어났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참 강하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절망적인 끄트머리의 순간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 힘이 어딘가에 우리 안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아주 문장도 너무 마음에 들고 내용도 마음에 들고 진짜 너무 잘 읽었어요. 저에게. 이 책도 저의 그 베스트 리스트에 올라간 책입니다. 자, 다음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책이죠, 사실. 근데 크리스찬 아니어도 요즘 자존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면은 훨씬 더 이걸 받아들이기 쉽겠죠,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정치, 종교, 성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두려워해 마라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빼고 제 올 한 해 읽은 책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제가 교회에서 리더들의 리더인 엘더를 2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 조원들이 이제 리더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제자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어쨌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기가 눌리고 자꾸만 자존감도 상처 입는 것 같고, 자존감 전 신경 쓰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뭐 일주일 내내 낮고 이런 건 아니에요. 딱 그 공부하는 그 시간, 제가 리드해야 하는 그 시간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가도 그 준비한 것의 3분의 1도 말할까 말까인 거예요. 너무 눌리고 기죽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죽는 그 대상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기가 죽는다.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다. 눌린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리더님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면서 엘더님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 메모랑 같이 해서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선물해주신 그분한테 제일 기가 눌렸거든요. 그분이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롱맨이었어요. 저는 아주 윅맨이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면, 그리고 이런 소리적인 면 이런 거에 굉장히 묻어나고 굉장히 아무렇지 않아 하고 좀 기죽지 않는 편인데, 저는 원래 내향적이니까 막 딱히 기를 제가 피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유난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사실은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보고 이렇게 자유화하라고 이렇게 책을 주시다니 너무 조금 놀랬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롭고 그랬구나. 스트롱맨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도 스트롱맨이 됐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존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말아라. 자존감은 마치 너의 발가락과도 같아서 너의 발가락이 네 신체의 일부고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항상 발가락이 괜찮은지, 항상 발가락이 막 혹시 좀 약해지지 않았는지, 발가락이 또 힘이 너무 세진 건 아닌지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지 않느냐. 자존감도 너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발가락은 보여지는 거죠. 물질이죠. 근데 너의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특성과 그런 내면적인 상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자존감이 그냥 사람마다 있는 것이지, 그게 발가락이 내 거보다 제게 더 강한가? 내 거보다 제게 더 약한가? 그럼 난 발가락 엄청 강해서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게 자존감 가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으면 난 누구보다 낮은 것 같아서 별로고, 난 누구보다는 높으니까 내가 자존감 높으니까 우쭐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냥 자존감은 그 사람마다 고유의 것일 뿐이다. 너무 자존감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딱 너무 기억에 남고, 사실 이게 굉장히 책이 얇지 않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해요. 정말 엑기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은 책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책, 그래서 빨리 결과가 뭔데?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그냥 결과만 말하라고, 스토리, 내러티브만 말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딱 핵심 엑기스만 적혀 있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발가락 비유가 저의 마음에 너무 참 공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을 나누는데 아무튼간 굉장히 저에게 좋았던 책이었고 저에게 좀 마음이 넓어지고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또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지고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찬이셔도 좋고 비크리스찬이셔도 읽어보면은 도움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의 자유. 아주 훌륭한 통찰가이고 설교가이고 작가이고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존감에 너무 과몰입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난 자존감 낮은데 빨리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자존감에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어느 적정선이 그거다.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화할 수 있는 무형의 것이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사회에서 말하는 자존감 높이기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정말 필요한 건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4권을 소개해드렸고요. 물론 분노의 포도는 2권에 달하지만은 그리고 마지막 책은 생각의 탄생인데요. 제가 이거 초반에 진짜 interesting 하면서 진짜 너무 열심히 읽었어요. 진짜 흥미롭다. 이 관점으로 이 위인들의 사고회로, 사고방식, 생각 방식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카테고라이징해서 어떤 식으로 미술가는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과학자는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음악가는 생각하는지 분석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베스트 책에 올라갔느냐?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반밖에 안 읽긴 했거든요. 그래도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3권이 저에겐 베스트였고 이거는 한 4번째? 앞에 있는 3권은 공동 1위 같은 느낌이고 이건 이제 2위 같은 책인 거죠. 앞에 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2번째 책이다. 조금 더 연구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래요. 정말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교육에 관한 생각, 인간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아니면 내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내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아니면 내 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교육 방침에 대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은 평상시에 내가 뭔가 생각하고 아이데이션 할 때 내가 이 패턴으로 지금 생각하는 걸 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조금 더 나의 그런 아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막 엉킨 실처럼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조금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괜찮고 그렇습니다. 올해 2위 책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내년에 읽을 책들을 골라봤어요. 집에 안 읽은 책들이 있어서 그것도 당연히 리스트업하고 새로 산 것도 있고 해서 리스트업 했는데 대부분 인문학 책들이에요. 인문학 책 그리고 고전 책, 신화를 적어둔 책 이런 책이에요. 한번 그거 읽어보려고요. 네, 이렇게 올해 읽을 책들을 책꽂이 한 곳에다가 모아뒀어요. 차례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인문학 책, 심리학 책, 신화책, 오래된 지혜와 지식과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베스트를 설명해드리고 내년 독서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데일리 라이프를 같이 할 이 2가지 다이어리도 한번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2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저희 그 소보로님 중에 모도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복님이랑 같이 교보문고에 가서 올해 그 몰스킨 특별 색깔인 이 민트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전 늘 항상 이 사이즈의 그 소프트 커버를 늘 매해 썼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너무 제 비밀 이야기 많아서 다 버리고 왔는데 다 폐기했어요. 대복님이 읽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후회 조금 돼요. 아무튼 그런데 다시 올해부터 요 소프트 커버 요 사이즈 전 데일리 쓰거든요. 요거를 해서 저의 생각들을 조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내면, 안 드러나는 면, 그리고 감성적인 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의 데일리 업무들, 해야 할 일들, 드러나야 되는 것들, 행동들,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잘 하루하루 목표치를 달성해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가지로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에 진짜 쾌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스티커 붙이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한 해를 월별로 이슈를 정리한 거예요. 작년 한 해 어땠는지, 그리고 작년 한 해 이루고자 했던 게 뭐였고 뭘 성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제 정리를 했는데, 성취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건 또 내년에 하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어제 정리를 했고, 여기에다가 올해 성취하고 싶은 거 적었어요. 사실적인 거, 그리고 그냥 내가 겪었던 거 그대로 말하는 건 좋은데, 내가 겪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건 잘 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해보려고요. 저의 T 말고 F를 좀 길러보고, S 말고 N을 좀 길러보고, J는 J 그대로 갖고 가고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그 MBTI 중에서 중간에 두 글자 있죠, 두 알파벳, 그거를 조금 중화시켜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 책, 그리고 2022년에 읽을 책들의 대략적인 카테고리, 그리고 2022년에 저의 여리씨들 내면 여리, 외면 여리 씨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들의 목표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책 읽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라이브로 지금 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고 올리면서 구체화해서 여러분들께 더보기란에 지금 적혀 있을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정신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수업 들었는데 마음이 여기에 있냐? 아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도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